고성국 박사, 이지수 법과 경제문제연구소장,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변호사님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민주당 이 전당대회 이번 달 25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격돌 아주 양상을 보였는데요. 먼저 영상을 잠시 보시죠. 두 후보에 비해서 저는 훨씬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다. 2인 삼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삼위일체로 일체감을 가져야 된다고 지난번에 어느 팟캐스트 방송에서 이해찬 후보께서 문 실장이라고 자, 어제 민주당 당권 주자들 TV 토론회가 열렸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문 실장 발언이 나왔을 때 눈빛이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어제 상당히 치열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간의 토론회가 열린 건 어제가 5번째거든요. 예. 네, 굉장히 불꽃이 튀었습니다. 일단 이해찬 후보는 당대표는 내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어떤 연륜을 좀 강조를 했고요. 김진표 후보는 경제를 잘 관리를 해야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라면서 예. 경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젊은 후보가 젊은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 라면서 강력한 어떤 세대 교체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 후보에 대한 어떤 포화가 집중이 됐는데요. 송영길 후보는 이해찬 후보가 국무총리 등 주요직을 맡았지만 2007년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고 2012년 당대표가 됐지만 또 정권 교체에 실패했다 예. 하면서 최근에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 이게 너무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라고 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진표 후보는 얼마 전에 이해찬 후보가 이른바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실장이라고 지칭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 실장 이렇게 예, 했죠. 그 얘기를 예. 다시 이제 문 실장 얘기를 다시 또 거론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후보는 강하게 반박을 했고요. 예. 2012년의 경우에는 자신이 사퇴하면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해서 자기가 사퇴를 한 거고 만약에 예. 사퇴하지 않고 끝까지 당대표를 맡았으면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문제도 다시 거론이 됐는데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 지사의 탈당 문제를 다시 또 거론을 하니까 송영길 후보가 그 문제는 이제 좀 그만하자. 이거 정파납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예, 자신들의 이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후보들 신경전 과열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한 당 의원들의 현역 의원들의 공개 지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선관위에서 구두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경선 막판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좀 더 과열될 좀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예. 경고를 내렸습니다. 민주당 현재 당원 단계에 보면은 이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시도당 위원장 또 지역위원장 등이 공개적 집단적으로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현역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일부가 어떤 글 같은 것을 올리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지지를 표명하는 일이 잇따르니까 예. 당 선관위로서는 이대로 두면 이게 조금 더 어떤 이 공정한 경선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경고를 한 것이고요. 현역 의원 4명이 이제 경고를 받았는데 이해찬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이종걸, 우원식, 박범계 의원 또 예. 김진표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지는 전해철 의원 이 4명이 경고를 받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역 의원 4명에 현재 당협위원장과 직전 당협위원장 해서 모두 6명 정도가 경고를 받은 것 같은데 자, 그런데요. 송영길 의원이요. 전해천 의원만 딱 찍어서 이 당규 위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특별히 전 의원만 지목한 이유 그만큼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죠. 그 이른바 삼철이라고들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호철, 양정철 두 사람과 함께. 예. 그러니까 역시 이른바 친문 세력을 대표하는 현역 국회의원이죠. 예. 다른 두 사람은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의 행보는 그게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이 문재인 지지자들한테는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뭐 이해찬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 비문이거나 예. 또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에서 송영길 후보가 그 다른 사람들의 지지도 신경 쓰이겠지만 전해철 의원의 이 지지 선언은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예. 이런 점 때문에 아마 딱 찍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이제 통상 이럴 경우에는 예. 그 지목된 사람은 뭐 일시적으로 정치적 상처를 받거나 부담을 느끼겠지만 예. 그러나 이게 지목되는 순간 오히려 그 메시지 효과는 더 커지는 뭐 영향력이라고 뭐 할까요? 그게 뭐 의도한 노이즈 마케팅은 아닐지 모르지만 예. 결과적으로 지금 노이즈 마케팅이 돼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에서 송영길 후보가 문제를 제기 안 할 수도 없고 제기하자니 의도와 관계없이 오히려 이 상대 후보를 도와줄 수도 있고 예. 이런 점 때문에 좀 곤혹스러웠을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문제 제기를 한 번 정도 해놓는 것은 예. 저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친문 핵심 전 의원을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글쎄요, 이런 식의 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이렇게 신고한 게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2년 예. 전에는 이제 네 후보가 나왔었을 때 추미애, 그다음 김상곤, 이종걸 이 세 후보가 이제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이런 식의 행위를 하지 마라라고 해서 똑같이 지금과 같이 이제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번에는 이제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고가 나갔는데 문제는 소위 아까 이제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삼철이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 회동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 그런 이야기가 필요했냐면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지금 청와대에서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다음에 이제 당원들의 어떤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전해철 의원이 약간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예. 삼철들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들은 왜곡해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예. 중립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혹시 뭐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한데 이렇게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왜곡될 가능성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예. 아마 송 의원 측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이 문제는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일들은 지금 예.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과열되는 과정 중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인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지나치게 마치 그런 식의 왜 갈라치기를 하느냐, 당을 분열하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또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요, 현역 의원들이 사실 공개적으로만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누구 돕고는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네. 원외 당협위원장도 이 사람은 누구 지지한다, 누구 돕고 있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있는 당원들은 이 사람을 많이 찍지 않겠느냐. 그거 도표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 표면적으로 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요. 예. 하나는 전해철 의원이 여러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 대표적인 그 친문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실제로 이 친문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로 들어갈 경우에는 영향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한 사람 수준을 넘어선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체로 판세가 이해찬 후보를 이 두 사람이 이제 맹렬하게 추격하는 걸로 되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 추격하는 입장에 있는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김진표 후보의 표를 좀 흡수하고 잠식하는 것이 추격에 도움이 될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철 의원이 지지한 사람이 이해찬 후보가 아니고 김진표 후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선거 공학적으로 좀 복잡한 계산 같은 것들도 그렇군요. 여기에는 좀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개 지지 못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무래도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 지역위원장 혼자만의 뜻이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왜곡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당원 33조에 보면은 이제 그런 행동들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너무 근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암암리에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사실 문제가 된 거는 이것을 또 문자로 발송을 했습니다. 뭐 후보께서 문자로요? 예. 전해철 의원은 자기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라는 식으로 당원한테 문자를 이제 발송하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금지된 행위이지만 물론 예. 뭐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위반을 하고 있지만 이걸 또 이용해서 선거 운동을 한다는 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예. 판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 가운데 이제 김진표 의원을 마음속으로 응원하지 않은 분이 그러니까 뭐 고발을 했거나 신고를 했거나 그래서 문제가 또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25일에 있을 전당대회 과연 당대표 후보 집권 여당 후보 누가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검이요 오늘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 예정입니다. 피의자가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이긴 하지만 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 특검에 출석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이례적이죠. 현직에 있는 민정비서관이 아마 검찰에 이렇게 특검에 나오고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백원호 민정비서관은 지난 3월 드루킹 김 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던 도 아무개 변호사를 만났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드루킹 김 씨와 김경수 지사 사이에 오사카 총영사로 이제 드루킹 김 씨 도 아무개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센다이 총영사 건도 어그러지고 그리고 나서 이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 지사를 이른바 반협박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예. 부분을 이제 김경수 지사가 백원호 민정비서관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만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드루킹 김 씨가 체포된 게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1시간쯤 뒤에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이 도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3월 28일 날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도 변호사는 현재 그냥 일본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주고받았을 뿐이다. 이른바 이제 오사카 총영 사건과 관련해서 약간의 면접을 보는 자리였다. 이렇게 지금 진술을 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이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경찰이라든지 검찰 등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드루킹 김 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이 단순히 3월 28일 날 이 도 변호사를 만난 자리가 오사카 총영사 등과 관련해서 어떤 면접을 보는 자리가 아니고 뭔가 이 김경수 지사 문제 건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역할을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 백 비서관을 상대로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과연 특검에서 어디까지 뭘 얻어낼 수 있을지 오늘 오전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서 소환된 송인배 비서관에 대해서는 요즘 말이 많죠. 별건 수사. 논란이 아주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검팀이 과거 민간 기업 재직 당시에 받은 급여가 불법 정치 자금인지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민주당은 뭐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송 비서관 조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을 가하고 정치적 갈등을 키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교묘한 언론 플레이와 망신 주기, 확인되지 않은 피의 사실을 공개하는 행태를 수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명백한 특검법 위반입니다. 자, 민주당이 또다시 특검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과 전혀 무관한 불법 자금 여부까지 수사하는 게 특검으로서 맞냐, 뭐 잘못된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특검의 본래 취지하고는 분명히 좀 벗어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검법에는 예.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드루킹과 관련된 사건에 한해서 이제 수사를 할수록 되어 범위가 있는데 정확하게 돼 있죠.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별 관련성이 없는 지금 CC 그 골프 클럽에서 받은 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원래 수사선상에 오르면 안 되는 건데 예. 뭐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인지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특검이 아닌 일반 검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수사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검이 약간 초조함에 몰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성과가 별로 가시적인 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2번에 걸쳐서 소환을 했지만 뭐 그 이후에도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 게 없고 이러다 예.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시한도 이제 끝납니다. 임기도 끝나다 보니까 어떤 좀 한 건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어떤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내용만을 가지고 예. 수사를 할 권한이 있지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흘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사실 별건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게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죠, 구 박사님? 예, 조금 전에 또 이 특검법이 자막으로 나오던데요. 예, 2조 사항에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예. 관련 사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련 사건이요.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사건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경우에도 예. 관련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는데 지금 송인배 비서관이 이 드루킹 사건과 관계없이 예전에 뭐 이 골프장으로부터 그 고문 명목으로 이렇게 받은 돈은 제가 보기에도 드루킹 사건과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사건은 특검은 수사할 수 없는 거죠. 이 법조문을 교과서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6조 2항 2조에 보면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사람을 소환 조사할 수 없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송인배 비서관을 소환 조사해서 드루킹 관련으로는 당연히 물어보고 조사할 수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관련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소환 조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검법상.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별건 수사 논란 예.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에 뭐 누구나 아는 그 이 속담처럼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털은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70년 우리 검찰의 정말 난치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벌써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은데 이 김준규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에 임명됐을 때 첫 번째 제1성이 별건 수사 못하게 하겠다였습니다. 예. 그런데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그 법과 현실이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작은 기업을 하거나 무슨 저 작은 가게를 해도 털면은 무슨 법이든지 지금 걸리게 돼 있는 게 현실이에요. 뭐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예. 상태에서 검찰이 이 사람의 혐의점을 뒀는데 바로 뭔가 이 증거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일단 잡아서 불러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털다 보면 예. 뭔가 하여튼 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일단 인신부터 구속해 놓고 맞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하거나 압박해 왔던 것이 현실이에요. 예. 이게 이 송인배 비서관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저런 별건 수사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장 지금도 사법 처리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도 예. 얼마나 많은 별건 수사에 의해서 지금 사법 처리 당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게 여나 야의 문제, 보수나 진보의 문제,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정말 집권당이 지금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장 자기들이 입장에서 볼 때 억울하게 별건 수사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 송인배 비서관 한 사람만 구명할 것이 아니라 별건 수사라고 하는 정말로 불치병, 난치병에 해당되는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완전히 혁파할 거냐 이렇게 고민을 좀 만들어라. 그렇네. 그렇다면 야당이 협조 안 할 이유가 없다. 예. 그리고 당장 지금 사법 처리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별건 수사로 사법 처리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법적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정리하라. 저는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검찰 이 권력의 적폐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별건 수사 이번 정부에서 적폐 청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좀 적폐가 청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이 경찰 규탄 시위를 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난 10일 김경수 지사가 두 번째로 이제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오전 5시쯤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천남욱의 씨가 김경수 지사의 목덜미를 잡는 등 이렇게 폭행을 해서 당시에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가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어제 서초경찰서 앞에 모여서 그 당시에 경찰이 경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한 그 피의자는 구속하고 경비 책임자 부분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어제 그런 집회를 또 한 겁니다. 예, 김 지사 뭐 지지자들 주장대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누가 봐도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얼마 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나올 당시에도 폭력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동차 유리창이 뭐 박살이 났다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인데 뭐 현역 정치인이건 아니면 예전 정치인이건 어떤 사람에 대한 이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지지자들도 있고 예. 반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구호를 외치거나 어떤 뭐 플랜카드를 보인다거나 해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행동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런 행위들은 자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 사실은 팬들이 이제 그 지지자들이 있다 보니까 조사를 마치고 이제 차로 가는 과정 중에서 지지자들이 모여 있었었고 거기에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천모 씨라고 하는 분이었고 예.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에서 이제 좀 가격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경찰도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김경수 지사도 뭐 그걸 가지고 어떤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처음 한 이틀은 가격당했을 때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 상당한 통증을 느낀다 뭐 이런 말들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충분히 용인이 됩니다. 하지만 예. 이것이 폭력화된다거나 맞습니다. 어떤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이거는 위법이기 때문에 예. 어느 측이 됐던 이것을 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아니 근데 더 큰 문제가 고 박사님 경찰이 그렇게 많은 어저씨 보는 앞에서 이런 폭력 사태 벌어지는 거 이거 카메라 기자분들이나 뭐 다 영상이 있으니까 엄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두 사건은 비슷한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는데요. 예, 비슷한 점은 뭐 지지 반대가 다 사전에 예고됐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거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고 두 사건 모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컨대 집회 허가를 낼 때 뭐 50m 바깥으로 펜스를 친다거나 얼마든지 우리 경찰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집회 시와 관련된 어떤 그 규칙만 따라가서도 저런 예. 식의 충돌은 둘 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매우 안이했고 예. 그리고 제대로 현장에서도 대처하지 못했다. 이것은 뭐 경찰이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우리가 두 장면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의 폭행, 뭐 이렇게 실제로 저 정도 상처가 날 정도로 예. 언뜻 봐서는 그냥 한 두어 번 흔든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에 비해서 김기춘 실장의 그림을 보시면 저 차가 한 30분 동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금당한 겁니다. 한 30분 동안에. 예. 그리고 그 차 앞유리창이 저 정도로 훼손될 정도면 저게 무슨 차가 부딪혀서 저렇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저 정도로 이 파괴를 할 정도였으면 그 폭행의 정도, 폭력의 정도는 매우 심각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거기에 수백 명의 경찰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폭행범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 지금 김기춘 실장의 저 집단 폭행 현장은 저렇게 경찰들과 기자들이 있었는데 아직 현장에서 잡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꾸 이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예. 이번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보호하다가 펑크가 뚫린 거예요. 예, 그런데 김기춘 실장 같이 적폐청산 대상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 누가 폭행했는지 어떤 예. 정도의 폭행이 있었는지 모르고 김기춘 실장은 지금 또 다른 사건으로 지금 또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예. 이렇게 느끼겠는가. 예. 그 점에 있어서 두 사건은 공통점과 동시에 매우 다른 점도 내포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뭐 공권력이 실추되고 있다 하는데 경찰 스스로도 혹시 우리가 이 공권력 실추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실추되게 만드는 부분은 없는지 좀 반성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석방 9일 만에요. 검찰에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16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를 했는데 김 실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석방뒤 검찰에 다시 소환되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자,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는데 이번에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조사였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2013년 말에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삼청동의 공관으로 당시 법원 행정처장을 맡고 있던 차한성 대법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났다는 겁니다. 예. 만난 자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과 관련해서 청와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지금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당시 김 전 실장은 강제징용 재판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이 재판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원 합의체 회부된다는 것도 이제 시간을 굉장히 뒤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법원도 2012년에 파기환송된 이 사건을 최근에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한 것으로 예. 이렇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청와대로서는 이 재판을 최대한 늦추는 그런 요구를 법원 쪽에 전달을 했고 반대로 법원은 그 청와대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법관의 해외 파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징용 재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거래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 의혹에 대해서 현재 김 전 실장이 어제 조사를 받은 겁니다. 예. 재판을 거래한다. 사실은 처음 이 얘기가 나왔을 때는 설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조금씩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랬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최종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는데 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현직 대법관을 공간으로 불렀다 그러는데 이게 비서실장 공간입니까? 외교부 예. 장관 공간입니까? 비서실장 삼청동. 공간이 있다는 말은 제가 못 들어서요. 삼청동이니까 외교장관 공간인 예. 것 같습니다. 예. 뭐 하여튼 이거는 이제 이 사법부의 굴욕이죠. 이 대법관이 누가 부른다고 거기까지 꾸역꾸역 가서 말이죠. 그리고 와서 만약에 무슨 재판과 관련된 뭐가 있었다 그러면 이건 사법부가 아주 굴욕적인 이 일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재판의 한 당사자가 정부라고 한다면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이 재판에 최대한 잘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의무가 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법부가 부당하게 그 행정부로부터 압력과 회유를 받아서 또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사법부의 민원을 행정부에 요청해서 하는 거래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거래가 이런 식으로 마치 비서실장이 갑이고 무슨 대법관이 을인 것처럼 공간으로 부르니까 가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예. 이것은 이 사법부의 정말 이 굴욕적인 장면으로 아마 길이 기록될 겁니다. 그런데 예. 사실관계가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을 예단하고 어떻게 해설하기는 참 어려운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그 박근혜 정부 시기에 그 국가적으로 어쨌든 다뤄야 될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 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일생에 걸친 문제지만 동시에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무난하게 잘 처리해야만 될 그런 사안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정부의 입장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을 어느 선까지 이걸 거래라고 볼 것이냐, 부당한 압력이라고 볼 것이냐, 또는 불법적 거래로 볼 것이냐. 예. 이것은 엄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우리가 그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청동은 비서실장 공간이 맞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지금 이야기들이 하나 두 개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로 그런 식의 거래가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있었었나. 그다음에 아까 고성국 박사님이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행정부의 입장을 전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루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부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검사도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정확한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뇌부에 가까운 비서실장과 대법원장이 만났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좋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외교적인 어떤 입장을 국가의 입장을 사법부에 전달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반대 극부가 또 이루어졌다는 걸 봤었을 때 이거는 거래의 성격이 짙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건데 지난 정권 사이에서 이렇게 무너졌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이 느끼게 함으로써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놀라고 실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예전에 사법부에서도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국민들을 정말 충격에 빠뜨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